건강식품 업계에서 우량기업으로 손꼽히는 명작건강식품 본사 세미나실. 조수경 팀장이 정장 차림으로 등장하며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고 맞은편에는 50명 가까운 노년층 고객들이 앉아 있었죠. 오늘은 명작건강식품의 원래 고객 간담회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주신 어머님, 아버님, 이제는 저희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수경의 말에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더욱 열의를 담아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노년층 고객들의 마음을 정확히 두드렸죠. 여기 계신 김영수 어르신, 80세가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테니스를 치신다면서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 20년은 더 현역으로 사셔야 하지 않을까요? 김영수 노인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주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조수경은 완벽하게 고객의 이름과 취미, 나이까지 숙지하고 있었고 이는 그녀의 철저한 사전 조사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우리 가족과 사회의 행복입니다. 명작건강식품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조수경의 발표가 끝나자 세미나실에는 뜨거운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마케팅 언어로 노년층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고객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감동받은 듯했죠. 간담회가 끝난 후에도 많은 고객이 조수경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조 팀장님 덕분에 건강에 더 신경 쓰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 노인들 걱정해 주시니 든든하네요. 고객들의 말 한마디에 조수경은 더욱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가득했고 마치 자신이 노인들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처럼 보였죠. 세미나실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고 모두가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미나실 문이 닫히자마자 조수경의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환하게 웃던 입술은 일자로 굳었고 온화하던 눈빛은 날카로워졌죠.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옆에 있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아, 진짜 힘들다. 늙은이들 집에나 처박혀 있지 왜 기어 나오는지 모르겠네. 내 얼굴 근육이 다 아파.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조수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끝났어. 매출? 당연히 터졌지. 내가 누군데. 저 늙은이들 지갑 열게 만드는 건 식은 죽 먹기라니까. 그때 복도 끝에서 건물 청소부 할머니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조수경은 눈살을 찌푸리며 전화를 잠시 끊었습니다. 아줌마, 지금 여기 손님들 계실 때는 좀 가려서 다녀요. 보기 싫다고요. 나중에 청소하면 안 돼요? 청소부 할머니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걸레를 들고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구부정한 등에는 수십 년 노동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조수경의 눈에는 그저 거슬리는 존재일 뿐이었죠. 회사 주차장에 도착한 조수경은 자신의 차가 주차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옆 차가 주차선을 침범해 있어 문을 열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경비실로 향했고 경비원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저씨, 저기 검은색 차량 주인 누군지 찾아봐요. 주차 라인 좀 신경 써달라고 해요. 내가 명색이 팀장인데 차에 들어갈 수도 없게 구석에 댈 수는 없잖아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락을 취하겠다고 했지만 조수경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그냥 내가 반대쪽으로 타고 말지. 근데 진짜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네. 다음부턴 제대로 관리해요. 사무실로 돌아온 조수경은 자리에 앉자마자 직원들에게 오늘의 실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목소리에는 압박감이 가득했죠. 자, 오늘 신규 가입자 몇 명이나 확보했어? 지난주보다 적으면 용납 못해. 아까 그 노인네들 대부분 지갑이 두둑하다고. 우리가 파는 건 건강이 아니라 젊음이야. 그들이 원하는 건 다시 젊어지는 환상이라고.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조수경은 남들 앞에서는 완벽한 마케팅 언어로 감탄을 이끌어냈지만 뒤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녀에게 노인들은 그저 팔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에서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수경은 늦잠을 자는 바람에 평소보다 30분이나 늦게 출근길에 나섰고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간이 8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9시부터 중요한 회의가 잡혀 있었기에 그녀의 발걸음은 더욱 급했습니다. 아, 진짜 오늘 하필이면. 조수경은 주차장에서 건물 로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로비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고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미 여러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맨 앞으로 끼어들었죠. 팀장님 먼저 타세요. 누군가 말했지만 조수경은 그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조수경이 맨 먼저 타려는 순간 청소도구를 든 구부정한 할머니가 천천히 엘리베이터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조수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아휴, 진짜.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느려터져서는 방해만 된다고. 집에나 처박혀 있지 왜 기어 나오냐고. 조수경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청소부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몸을 움츠렸고 아무 말 없이 작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녀의 구부정한 등은 더욱 웅크러들었고 손에 든 청소도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들 출근 시간에 늦는 거라고요. 관리 좀 제대로 하세요. 조수경은 경비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주위의 직원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누구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시선을 피했고 또 다른 몇몇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죠. 청소부 할머니는 겨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벽 쪽으로 비켜섰고 조수경은 신경질적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빨리 문 닫아요. 늦었다고요. 문이 닫히기 직전 조수경은 청소부 할머니를 한 번 더 노려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조수경은 그런 감정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회의 시간에 늦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여러 직원들이 함께 타고 있었고 모두 조수경의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조수경은 그 침묵을 느끼지 못한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이따금 혀를 찼습니다. 요즘 직원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누구를 향한 말인지 모를 불평을 늘어놓는 조수경을 바라보며 한 신입사원이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엘리베이터 사건이 있은 지 사흘 후 명자건강식품 본사에 특별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침부터 사내 방송이 울려 퍼졌고 모든 직원들이 귀를 기울였죠.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사 회장님께서
전사 현장 방문 예정이십니다. 각 부서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사무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건강식품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남영자 회장은 70대의 고령임에도 여전히 회사의 큰 결정에 관여하고 있었지만 본사 방문은 1년에 두어 번 정도로 매우 특별한 일이었죠. 팀장님, 회장님이 오신대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직원의 물음에 조수경은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뭐가 걱정이야? 우리 팀 실적이 최고인데.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 다들 정장 입고 책상 정리 좀 깔끔하게 해. 하지만 그녀의 말과 달리 조수경은 서둘러 거울을 꺼내 화장을 다시 고치고 자신의 책상과 주변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옷차림과 태도까지 일일이 점검했죠. 이거 왜 이렇게 정리했어? 다시 해. 회장님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조수경의 평소 날카로운 목소리가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과 야망이 교차했고 직원들은 그 압박감에 더욱 긴장했죠. 정오가 가까워오자 본사 로비에는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 줄지어 서기 시작했습니다. 조수경도 부장들과 함께 로비로 내려왔고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모두가 현관문을 주시하고 있을 때 뒤쪽 직원 출입구에서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뒤를 향했을 때 청소부 복장의 한 할머니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구부정하게 걸어오는 그 모습은 사흘 전 조수경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그 할머니와 똑같았죠. 조수경은 그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지만 곧 다시 현관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무와 부장들이 일제히 그 청소부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조수경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의 귀를 의심했지만 분명히 상무는 그 청소부 할머니를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수경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고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어제도 직접 청소하시더니 현장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부장의 말에 청소부 복장의 할머니, 바로 남영자 회장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조수경과 마주쳤을 때 조수경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흘 전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이 모욕했던 바로 그 할머니의 눈빛이었으니까요. 로비에 모인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청소부 복장의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조수경은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온몸이 굳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사흘 전 엘리베이터 앞에서 내뱉은 자신의 말들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죠.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느려 터져서는 집에나 처박혀 있지 왜 기어 나오냐고. 남영자 회장은 이제 청소도구를 한쪽에 놓고 직원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따스함과 동시에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묻어났죠.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로비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 임원 한 명이 조용히 그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영자 회장님은 30년 전 이 회사를 남편과 함께 설립하셨습니다. 남편분이 15년 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에도 회장님은 홀로 이 회사를 세계적인 건강식품 기업으로 성장시키셨죠. 또 다른 임원이 이어 말했습니다. 특히 회장님은 현장을 직접 느끼기 위해 정기적으로 청소 근무를 자처해 오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청소부로 변장하셔서 직원들과 고객들의 실제 모습을 지켜보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조수경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고 식은 땀이 온몸을 적셨죠. 남영자 회장이 임원들과 함께 대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작은 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조수경 팀장이 청소부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거 봤어? 맞아. 엘리베이터 앞에서 완전 무시하던데. 그게 회장님이었다니 끝났네. 이런 대화들이 조수경의 귀에 들어오면서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대회의실로 향했지만 다리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죠. 대회의실에 도착한 남영자 회장은 청소부 복장 그대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는 대신 단호한 표정으로 직원들을 바라보았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한 이유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녀의 시선이 조수경에게 잠시 멈췄을 때 조수경은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영자 회장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고 그것은 조수경이 견디기 힘든 무게로 다가왔죠. 회장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동안 조수경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행동들,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옥죄었습니다. 그녀는 간절히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냉혹하게 다가오고 있었죠. 남영자 회장은 대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을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든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롭고 통찰력이 넘쳤죠. 잠시 침묵이 흐르자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30년 전 저와 남편은 하나의 약속으로 이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위한 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고객은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제품을 통해 건강과 희망을 얻고자 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믿음에 진실로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장은 다시 회의실의 직원들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시선이 잠시 조수경에게 머물렀습니다. 조수경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내가 청소부 복장을 입고 회사를 돌아다니는 이유는 이 회사가 정말 사람을 위한 회사인지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진짜 모습, 서로를 대하는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죠. 남영자 회장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고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겉으론 공경하고 뒤로는 노인을 혐오합니다. 고객을 팔 대상으로만 봅니다. 그런 사람은 이 회사를 떠나야 마땅합니다. 회의실 전체가 숨죽인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조수경은 자신의 심장이 귀에 들리는 것 같았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죠. 그녀는 필사적으로 변명할 말을 찾았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슬로건은 건강한 노후, 행복한 삶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념이자 약속이죠.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직원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조수경만은 고개를 들 수 없었죠.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신념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표면적으로만 따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의 대회의실은
더욱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고 또 다른 몇몇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표정이었죠. 오늘부터 우리는 진정성 캠페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이 진정으로 우리의 가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남영자 회장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다시 한번 조수경에게 향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언제나 드러나게 마련이죠. 오늘 이후로 우리는 더 나은 회사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남영자 회장은 단상에서 내려왔고 임원들과 함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에도 회의실은 긴 시간 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방금 들은 말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죠. 대회의실의 문이 닫히자 모든 시선이 조수경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 굳어 있었고 손에 든 필기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인사팀장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조 팀장님, 회의가 끝나고 회장님 집무실로 오시라고 합니다. 그 말에 조수경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고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피해 회의실을 빠져나왔죠. 복도에서 만난 동료들은 그녀를 보고도 인사를 건네지 않았고 몇몇은 수군거리며 그녀를 피했습니다. 모두가 이미 그녀의 운명을 예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오후 2시 조수경은 떨리는 다리로 회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노크를 했죠. 문이 열리자 남영자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인사팀장과 법무팀장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조 팀장.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조수경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회장실로 들어섰고 책상 앞에 마련된 의자에 앉았죠. 회장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수경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남영자 회장이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회장의 표정은 엄숙했고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죠. 조 팀장, 당신은 3년 동안 우리 회사의 마케팅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만 보면 뛰어난 성과를 냈죠.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수경을 향해 말을 이었죠. 하지만 실적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가치관과 철학이 더 중요하죠.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수경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몰라 뵈어 죄송합니다,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하지만 남영자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우리 고객들에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회복보다 퇴장이 빠를 겁니다. 인사팀장이 한 폴더를 조수경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면직 통지서와 함께 퇴직 절차에 대한 안내문이 들어 있었죠. 조수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회장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의 모든 업무는 중지됩니다. 인사팀의 안내에 따라 퇴직 절차를 밟으세요. 조수경은 멍한 표정으로 폴더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남영자 회장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조 팀장, 당신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고객에게는 친절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을 무시하고 돈벌이 대상으로만 봤죠.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위계를 이용해 갑질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단 하루 만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장의 말에 조수경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회장실을 나왔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 조수경은 명작건강식품 본사를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회사는 전사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기 시작했고 모든 직원에게 회사의 핵심 가치를 다시 한번 교육했습니다. 조수경이 떠난 지 2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 명작건강식품 본사에는 새로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로비부터 각 사무실까지 직원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도 더욱 정중해졌죠. 오전 회의에서는 진정성 캠페인의 첫 번째 성과가 발표되었고 모두가 박수로 이를 축하했습니다. 새로운 직원들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복도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중 한 신입사원이 청소도구를 정리하던 중 복도 끝에서 한 할머니가 걸레를 들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신입사원에게 미소를 지었죠. 첫날이신가요? 신입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이미 남영자 회장의 청소부 변장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죠. 네, 회장님. 오늘이 첫날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남영자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청소도구를 들고 있었고 평범한 청소부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위엄이 넘쳤습니다. 첫날부터 열심히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입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과 동료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요. 그 대답에 남영자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신입사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맞습니다. 진정성이 바로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몇몇 임원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회장을 발견하자마자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영자 회장은 그들에게도 미소로 화답했고 신입사원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사람이야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 하지만 행동은 거짓을 못 가려. 진짜는 눈이 아니라 발걸음에서 보이는 법이야. 그 말을 남기고 남영자 회장은 임원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나이에 비해 여전히 힘이 넘쳤고 그 뒷모습에는 30년 동안 회사를 이끌어온 리더의 당당함이 묻어났죠. 신입사원은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선배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항상 그러시죠. 청소부 복장으로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세요.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죠. 조수경 팀장 사건 이후로 더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다른 직원이 말했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수경의 이야기는 이제 회사 내에서 하나의 교훈이 되어 전해지고 있었죠. 그날 오후 회사 전체 메일로 새로운 공지가 발송되었습니다. 진정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모든 직원이 1년에 한 번씩 고객 서비스와 청소, 경비 등 다양한 현장 업무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직원이 회사의 모든 구성원의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함이었죠.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남영자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래 주차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있었고 모두가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며 밝게 웃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고 그 눈빛에는
30년 동안 자신이 일구어온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을 위한 회사. 우리는 이제 다시 그 약속으로 돌아왔어. 남영자 회장은 혼잣말로 중얼거렸고 그녀의 말은 저녁 노을 속으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